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꺼낸 무기는 전투기가 아니라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수장시킨 자폭 무인정 설계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맹렬하게 봉쇄하려던 이란의 거대한 군사적 함정이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온 뜻밖의 비대칭 전술 앞에 완벽하게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이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치밀한 군사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걸프 해역의 군사적 라이벌 국가들을 단숨에 마비시키고 중동의 절대적인 무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천 기의 미사일과 무인기, 그리고 해상 자폭 드론으로 구성된 거대한 비대칭, 타격망을 어둠 속에서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작전 지도에 따르면 걸프 연안의 모든 주변국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비좁은 바닷길에 갇혀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수뇌부에 완벽해 보였던 해상 봉쇄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전략적 일격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전격 방문하여 중동의 군사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역사적인 제안을 작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흑해의 어두운 물결 속에서 러시아 해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실전 능력을 증명한 무인 해상 드론 기술과 해상 봉쇄 돌파 전술을 걸프 국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하겠다는 파격적인 군사 안보 연대의 체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지휘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 깔린 이란의 치명적인 기뢰와 무인 잠수정, 그리고 자폭 고속정들이 자신들이 흑해에서 직면했던 위협과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의 해상 게릴라 전술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군사기술의 이전은 단순한 무기 거래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시속 50노트를 훌쩍 넘는 맹렬한 속도로 바다를 가르며 400kg의 고성능 폭약을 싣고 적의 함정을 찢어발기는 마구라 V5, 무인 고속정과 1000km 이상의 경이로운 작전 반경을 자랑하는 시 베이비, 무인정이 걸프 해역의 한가운데 실전 배치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구라 V5 무인정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장 자랑하는 이른바 자살 고속정들이 본격적인 공격 위치에 도달하기도 전에 먼 바다에서 먼저 추적하여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끔찍한 사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긴 항속거리를 가진 시베이비 무인정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깊은 바닷속에 은밀하게 매설된 이란의 기레만과 카르그섬 주변을 맴도는 무인 잠수정들을 조기에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완벽한 해상 방패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기막힌 비대칭 동맹의 메커니즘을 일상적인 상황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 앞 골목을 가로막고 흉기를 든 채 동네 사람들을 위협하는 깡패 조직을 상대하기 위해 직접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다른 동네에서 거대한 마피아 조직을 피투성이로 몰아넣은 전설적인 싸움꾼을 집으로 초대해 그가 쓰던 치명적인 덫과 전기 충격기를 현관문 앞에 촘촘하게 설치하는 것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만든 비대칭 전술의 덫에 상대방이 걸려들 것이라 맹신했지만 오히려 그 덫을 가장 완벽하게 해체할 수 있는 실전 경험을 가진 외부의 포식자가 걸프 해역이라는 새로운 사냥터에 뛰어든 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파격적인 해상 작전 연대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제한적인 기동력을 받아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군사적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값싼 비대칭 무기를 막기 위해 턱없이 비싼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낭비해야 했던 걸프 국가들은 이제 자신들의 앞바다에 우크라이나의 피비린내 나는 실전 데이터가 이식된 무자비한 로봇 사냥개들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해의 파도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잔혹한 해상 소탕전의 알고리즘이 중동의 좁은 해협으로 그대로 복제되면서 이란 수뇌부가 가장 강하게 믿고 있던 해상 무력 장악이라는 최후의 군사적 으름장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낡은 망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작전 지도위를 관통하는 거대한 붉은 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을 틀어주면 걸프 국가들의 목숨줄을 조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아예 지도에 판을 갈아엎는 가장 냉혹하고 파괴적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국토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 통해 연안의 얀부 항구까지 사막 아래로 무려 1200km를 뚫고 지나가는 거대한 지하 전략 보급로를 최대치로 개방한 것입니다. 하루 700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전략 자원이 이란의 사정권을 완전히 벗어나 안전한 후방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보면 이란은 텅 빈 해협을 부여잡고 홀로 허공의 칼을 휘두르고 있으며 그들의 사방은 이미 거대한 철의 장벽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어 버린 셈입니다. 이 잔인한 공간적 고립 전략을 우리가 흔히 보는 일상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악명 높은 동네 불량배가 골목길 입구를 막아서고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와 피 흘리며 싸우는 대신 담벼락 뒤로 완벽한 지하 터널을 뚫어버린 뒤 원래 있던 골목길 입구를 두꺼운 시멘트로 아예 발라버린 것입니다. 불량배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막다른 벽 앞에서 영원히 무의미한 보초를 서게 된 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지정학적 인질극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머리 위로 가장 끔찍한 사신을 불러들였습니다.
미합 중국 대통령이 전격 승인한 48대의 F-35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가 바로 그 묵시록적인 주인공입니다. F-35 전투기의 도입은 단순한 무기전력 강화를 넘어선 일방적인 학살의 예고장입니다. 이란의 공군력은 이미 미합 중국과 이스라엘의 집요한 작전으로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전투기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미국제 기체들이며 혹독한 군사 제재로 인해 부품조차 구하지 못해 절반 이상이 비행불능 상태였고 이제는 활줄 위에서 새카맣게 타버린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유인 전투기를 잃어버린 이란 수뇌부가 유일하게 매달릴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은 오직 싼 값에 대량으로 찍어내는 무인기뿐입니다. F-35는 바로 이 마지막 바락마저 완벽하게 짓밟아버리기 위해 중동의 하늘에 투입된 궁극의 포식자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단순한 타격 무기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대한 지휘 통제실이자 보이지 않는 암살자입니다. 이란이 수십 대의 무인기를 벌떼처럼 날려보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존 방공망은 적이 국경선 가까이 접근해야만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F-35가 공중에 떠 있는 순간 전투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압도적인 센서와 레이더를 장착한 이 투명한 궤조는 이란의 무인기들이 발사대를 떠나는 즉시 그 궤적을 꿰뚫어보고 아군의 지상포대와 구형 F-15 전투기들에게 실시간으로 요격 좌표를 전송합니다. 적의 무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증발해버리는 완벽한 입체 방어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F-35가 방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전투기의 가장 치명적인 공포는 적의 방공망을 유령처럼 뚫고 들어가 위협의 심장부를 직접 도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무인기 공격을 지시하는 순간 F-35는 이란의 낡은 레이더망을 비웃으며 영공 깊숙이 침투해 미사일 생산기지와 해안 방어포대 그리고 혁명수비대의 지하지휘 통제실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방패인 줄 알았던 무기가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비수로 돌변하여 적의 목줄을 겨누는 이 잔혹한 억지력 앞에서 이란은 공격의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자신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자살 행위임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2026년 3월 29일 아랍에미리트의 밤하늘은 자연이 만든 번개가 아니라 인간이 쏘아 올린 끔찍한 불기둥으로 번쩍였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올려다본 붉은 밤하늘은 마치 당장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은 묵시록의 한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16발의 탄도미사일과 42대의 자폭 무인기가 머리 위로 쏟아졌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914대의 무인기와 414발의 탄도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 영공을 향해 무자비하게 쇄도했습니다. 이것은 걸프 국가 역사상 단일 국가가 겪은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공중 강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불덩어리와 귀를 찢는 요격 미사일의 파열음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렸지만 정작 이 무차별적인 공격 이면에 숨겨진 이란 수뇌부의 진짜 얼굴은 강인함이 아니라 극도의 뼈저린 절망이었습니다. 왜 이란 군사지휘부는 한 달 만에 2000대에 가까운 자폭 무인기를 미친 듯이 쏟아부어야만 했을까요? 겉보기에는 압도적인 무력 시위나 거대한 군사적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이면의 작전 동기를 해부해보면 이것은 날개가 꺾인 제국의 처절한 헛스윙에 불과합니다. 이란의 정규 공군력은 이미 서방의 작전으로 사실상 괴멸되어 소멸했습니다. 현대적인 최신형 전투기도 없고 당장 출격할 숙련된 조종사도 없는 암담하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창고에 쌓아둔 값싼 자폭 무인기들을 한 번에 수백 대씩 허공에 흩뿌리는 무식한 물량 공세뿐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맹목적으로 던져서 단 한 대라도 상대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형적인 전술은 강력한 포식자의 여유로운 사냥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냥감의 공포 섞인 발버둥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 처절한 몸부림은 아랍에미리트가 새롭게 구축한 차가운 철의 장벽 앞에서 완벽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사지휘부는 쏟아지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기존의 방어망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탁월한 기술력으로 개발한 천궁2 즉 M-2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실전에 촘촘하게 배치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도된 이 첨단 방어포대는 이란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중간 고도의 영공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치명적인 사냥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적의 공격이 시작되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은 상층 방어망이 요격하고 지면을 스치듯 날아오는 드론은 하층 방어망이 파괴하며 그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핵심 타격 자산들은 M-2가 남김없이 분쇄해 버리는 소름 돋는 3중 방어망이 완성된 것입니다. 더불어 알다프라 공군 기지 주변에도 방어망을 증강하여 군사적 틈새를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이 다층 방어망의 잔혹한 작동 방식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하고 악랄한 철통 같은 은행 금고와 같습니다. 은행을 털려는 도둑이 지붕을 뚫고 들어오려 하면
천장에 자동 포탑이 불을 뿜고 쥐구멍으로 기어 들어오려 하면 바닥에 무자비한 덫이 곧바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중앙 복도에는 절대로 자리를 비우지 않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로봇 경비견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궁2 체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고정된 기지에 둔탁하게 머물지 않고 적의 위협 방향에 따라 언제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탁월한 기동성에 있습니다. 적이 방어망의 빈틈을 찾아내려 할 때마다 이 강철의 경비견은 미리 그곳으로 이동해 적의 숨통을 노리며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합니다. 결국 90%라는 압도적인 요격 성공률 앞에서 이란의 야심찬 물량 공세는 허무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2000대의 무인기를 맹렬하게 소모하고도 아랍에미리트의 군사적 방어 의지를 꺾지 못한 이란 수뇌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전술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무기고의 재고는 그 바닥을 빠르게 드러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망 속에서 텅 빈 무기고를 다시 채워 넣을 방법은 영원히 차단되었습니다. 대체할 첨단 무기는 전무한 상태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맹신하던 저비용 고효율의 벌떼 전술마저 완벽하게 해독되어 버렸습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공포를 조장하려던 이란의 무모한 도박은 오히려 연합군의 군사적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증명하는 가장 뼈아픈 자의 행위로 막을 내렸습니다. 바레인의 마나마에 위치한 미합중국 제5함대 사령부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신경망이 모이는 거대한 두뇌입니다. 이란 수뇌부는 이 두뇌를 마비시키기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무려 75발의 미사일과 123대의 무인기를 바레인을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철통 같은 방어망은 45발의 미사일과 9대의 핵심 무인기를 허공에서 요격하며 적의 야욕을 비웃었습니다. 이란이 바레인을 집요하게 노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곳의 지휘 통제실이 무너지면 걸프 해역의 모든 함정 순찰과 기뢰 제거, 그리고 선단 보호 작전이 한순간에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긴박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일상적인 상황에 비유하자면 동네 모든 집의 방범, 시스템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보안센터를 향해 불량배들이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보안센터의 유리창이 깨지고 통신망이 끊기는 순간 동네 전체는 약탈과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란은 보안센터 자체를 파괴하여 연합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 했지만 미합중국은 추가적인 방어포대를 기지 주변에 촘촘하게 배치하여 그 어떠한 침입 시도도 허용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미합중국 중부사령부의 모든 공중작전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핵심 거점입니다. 이란 정권은 무인기를 동원해 이 심장부에 폭발을 일으키려 시도하며 전쟁의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쿠웨이트에 위치한 알리알 살렘 기지와 캠프 아리프잔 역시 이란 미사일의 표적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공격은 방어 시스템에 의해 허망하게 분쇄되었습니다. 이곳은 미합중국의 최대 군수물자 보관소로 작전 지속에 필요한 모든 탄약과 부품이 쌓여있는 생존 창고와 같습니다. 결국 이란이 벌이고 있는 이 다면적인 공격 전술은 사실상 거대한 군사적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적인 해상 위협을 가하고 남쪽으로는 후티 반군을 통해 홍해를 압박하며 북쪽으로는 이라크, 내무장 세력을 동원하는 삼면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연합군의 통합방어 능력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합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공모함 작전과 홍해의 후티 소탕전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이란 본토의 위협을 완벽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전력을 분산시켜 숨통을 틔우려던 이란의 계산은 우크라이나의 무인 해상 드론과 사우디아라비아의 F-35 그리고 다국적 연합군의 정밀한 합동, 방어망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군사지휘부 내부에는 뼈를 깎는 듯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대의 무인기를 쏟아붓고도 단 하나의 유의미한 전략적 타격조차 입히지 못한 채 텅 빈 무기고를 바라보는 수뇌부의 눈동자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의 실패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란이 공들여 쌓아온 비대칭 전쟁 교리 자체가 완벽하게 파산했음을 알리는 역사의 종소리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입구를 틀어쥐고 전 세계에 숨통을 조이는 포식자라고 굳게 믿었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가련한 사냥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처절한 전술적 패배를 일상적인 상황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 앞마당에 촘촘하게 지뢰를 깔고 담벼락 위에서 돌을 던지며 이웃들을 위협하던 괴팍한 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들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이미 뒷마당에 완벽한 세기를 뚫어버렸고 집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과 최첨단 경비 로봇을 배치했습니다. 불량배가 던지는 돌은 허공에서 모두 요격당하고 그가 깔아놓은 지뢰는 이웃들이 보낸 로봇 개들에 의해 하나씩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량배에게 남은 것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앞마당을 지키며 굶주림과 고립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란 수뇌부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해상 드론과 사우디아라비아의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합작한 지대공 방어망은 이란의 비대칭, 무기를 무력화하는 거대한 강철의 삼각형을 형성했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소형 고속정 부대는 마구라 V5와 시베이비라는 보이지 않는 해상 사냥꾼들에게 쫓기며 바다 위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던 무인기 때는 F-35의 눈에 포착되어 영공에 진입하기도 전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으며 그 어떤 탄도미사일도 천궁투라는 견고한 방패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보루였던 지리적 이점과 저비용 무기 체계는 이제 연합군의 정밀한 합동작전 아래서 완벽하게 해체되었습니다. 결국 이란을 진정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외부의 폭탄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야망입니다. 현대전장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과 스텔스 그리고 무인 자동화 체계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동안 이란은 오로지 과거의 방식인 물량 공세와 위협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장단체 지원과 군사적 긴장 고장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원은 정작 자국의 군사 인프라를 현대화할 마지막 기회마저 앗아갔습니다. 이제 이란 수뇌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고집을 꺾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자신들이 자초한 고립을 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너져 내리는 체제 위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다 역사 속으로 처참하게 퇴장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하늘과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 치명적인 수싸움은 이제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 군사 전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연합군의 정밀한 방어망이 적의 비대칭 도발을 어떻게 완벽하게 분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립된 독재 정권의 무모한 도박이 얼마나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이란의 사례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 무기들이 지배하는 이 새로운 전장 위에서 이란이 꿈꾸던 거대한 봉쇄의 야욕은 이제 그들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